트럼프의 그 해운 내지 조선에 대한 규제는 관세 정책보다는 조금 더 준비해서 냈구나. 왜 숫자가 좀 디테일하게 나오기도 했었고 로직상으로는 그거 원래 관세 정책만큼 단무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과거에 네덜란드를 찍어 누른 것 정도의 그런 효과를 미국이 이번에 중국에 부과하는 그런 정책으로서 미국으로 다시 해운업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래서 미국의 해운과 조선업의 황금시대를 다시 열 가능성,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국면을 훨씬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샹하이 클래스입니다. 트럼프의 사실상 세 번째 정책이 나왔습니다. 지난 18일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홈페이지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중국인 소유 내지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에 들어온 화물의 양, 무게에 따라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쭉 보면 1단계는 180일이 지난 10월 14일 이후부터 NT당, 즉 순톤당 1톤당 50달러를 매길 건데 그 뒤로부터는 1년마다 30달러씩 인상을 해서 2028년까지는 최대 140달러 per NT 해서 1톤당 140달러까지 받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2단계부터는 외국산 선박의 LNG 운송 업무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또 2050년이 되면은 미국의 선박 그리고 미국의 운용 선박의 비율 자체를 점차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원대하고 장기적인 웅대한 계획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뭐 복잡하진 않은데 어쨌건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 근데 이 정책은 참 아주 노골적인 정책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해운 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은 전부 다 요금 때리겠다. 그리고 중국의 조선업에 대해서도 타격을 주겠다. 중국에서 건조된 거는 어디가 됐건 소유자가 누구건 간에 요금 내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미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것에 또 가로열고 있는 얘기는 미국을 제외한 중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조선업과 해운업의 기업을 억제하겠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조치는 항만세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해운과 조선 산업을 규제를 함과 동시에 다른 나라들까지도 억제를 하겠다는 그런 시작이 바로 이 정책인 것입니다. 단계적인 요율 인상, 그리고 미국산의 선박을 발주를 하게 되면 그것을 면제해 주겠다. 이것처럼 채찍과 당근을 병행을 함으로써 미국의 조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래서 조선업의 공급망을 리쇼링 불러들이겠다는 그런 의도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동시에 또 LNG 같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해운 운송도 미국 중심으로 통제를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방향성이 너무도 뚜렷한 노골적인 그런 정책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영국에서 1650년대에 했었던 내비게이션 로, 즉 이 항해조례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항해조례는 영국으로 향하는 모든 배 그리고 무역품을 영국 선박으로만 수송하게끔 강제로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외국 선박이 영국에 정박을 하게 되면 요금을 부과를 시켜서 그 외국 선박이 영국이라든가 또 영국의 식민지를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 것으로서, 이게 근데 사실 대상은 누구였냐면 처음에 시작은 네덜란드도 이 조선과 해운이 강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 로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고 17세기에 당시의 영국은 이
내비게이션 로우를 통해서 사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제국을 더 튼튼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의 조건을 잠깐 살펴보면 무역 강국이기도 했고 거기다가 식민지를 갖다 곳곳에 가지고 있는 식민 제국 또는 식민 대국이기도 했고 그런데 가장 오늘의 주제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조선 대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배를 못 만들고 자기 배를 가지고 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영 제국이라는 부흥을 이끌었었는데 근데 그 당시의 영국과 지금의 미국이 과연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지금 훨씬 더 강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조선이라든가 해운 쪽에서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저는 미지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조선업 자체가 그런 정도를 백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조선업 자체는 우리 한국이 조선업의 강국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고도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한 척의 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판이라든가 뭐 전선, 배관, 전자기기 또 뭐 도색 이런 것까지도 수많은 업종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 것인데 단순히 뭐 도면 하나 준다 그래서 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는 수많은 전문 기술자 그리고 숙련공이 필요한 것인데 선박의 제작이 가능한 대형 조립 거점 자체도 확보를 해야 되고 조선소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거제도에 과거에 있었던 대우조선 내지 삼성조선, 현대조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쪽에 오랜 세월을 축적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고부가 가치선은 아직 좀 모자라긴 하지만 중국이 오늘날 양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조선국이 된 것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차 5개년 계획 때부터 탄탄하게 다진 중공업의 기반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에 기술 도입 그리고 30년 넘게 끈질기게 일본과 한국을 추적한 결과가 지금 국영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수익성이 낮고 그리고 자본의 회수가 느리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조선업을 민간 자본에 맡겼는데 사실상 방치를 한 것이고 그것이 현재는 미국의 조선 사업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린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노동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복합적인 산업의 대표적인 그런 산업이라고 분류되는 조선업을 단기간에 5년 안에 10년 안에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아무리 미국이라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와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비용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선박에 부과를 시키면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소비자가 그것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라기보다는 많은 업계 전문가들도 요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책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많은 정책들처럼 금세 들었다 놨다 철회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또는 뭐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 계속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글로벌 선박을 리서치하는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라는 데 자료를 좀 보니까 현재 세계 해운 시장에서 중국의 지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숫자들이 있었는데 전체 선대, 플리트라고 하죠.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근데 세부 섹터별로 들어가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40% 되고 벌크선은 거의 50% 가까이가 중국 것입니다. 그리고 LNG, LPG 등의 좀 고부가 가치 운반선의 경우는 아직도 10%에서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뭐 더 좀 아직은 좀 모자라는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가 건조입니다. 그 수주 잔량을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주량 자체를 전 세계의 60%를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눠놓고 보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70%가 넘고 유조선도 70%가 넘고요. 벌크선도 70%입니다. LPG, LNG 같은 경우는 있는 거는 10에서 15%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드는 수주 잔량으로 보면은 30에서 40%가 중국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조선국인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선박 내지는 중국 배라고 다른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만 중국 배라고 해서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나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수출업자들처럼 물건에 또는 운임 비용에 그것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올리게 되는 그 비용 자체는 최종적으로는 얼마가 됐건 미국의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이게 경제입니다. 결국 미국의 물가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국민에게 부메랑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동맹국들도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것이 국내적으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이번에도 트럼프는 예외 없이 일단 중국을 때리고 그 다음에는 다 때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 2028년 이후에는 모든 외국의 건조된 선박과 외국에 운영하는 선박을 제한하겠다고 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한국이나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중국의 조선업이 압박을 받으면서 이익을 예를 들어서 조선의 주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해운 운임을 우리나라가 가져온다든가 이런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길게 봐서는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 내지는 협상의 의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반격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은 중국 조선업공업협회 켄시라고 하고 또 CSA라는 이 조선업 선주들의 협회가 있는데 양쪽에서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자유무역에 벗어나고 우리는 끝까지 이것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 정부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을 것입니다. 어쨌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반격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방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산 선박 또는 미국 국적의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다. 이것은 똑같이 기브 앤 테이크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국에 정박한 이력이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 또 똑같은 요금을 부과한다.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지어 보잉 항공기에 중국에 들어오는 공항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를 해서 미국 항공산업까지도 타겟을 삼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받은 돈 이런 걸 가지고 C919 민간 항공기죠.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곤 있습니다. 어떻게 뭐 정책이 정해져서 반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이번에 트럼프의 그 해운 내지 조선에 대한 규제는 관세 정책보다는 조금 더 준비해서 냈구나. 왜 숫자가 좀 디테일하게 나오기도 했었고 로직상으로는 그거 원래 관세 정책만큼 단무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과거에 네덜란드를 찍어 누른 것 정도의 그런 효과를 미국이 이번에 중국에 부과하는 그런 정책으로서 미국으로 다시 해운업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래서 미국의 해운과 조선업의 황금 시대를 다시 열 가능성,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국면을 훨씬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반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항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